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켈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때가 되면 가지고 오는 리딩입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편이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대편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것인지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호랑이, 두 번째 호박, 세 번째 거북이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에게 하고픈 말 첫 번째, 호랑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랑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상대편의 속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생각도 같이 열어보면서 두 분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씩 열면서 따라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You are right. 카드가 나오네요. 여러분이 맞았다. 일단 이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뭔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 나중에 진짜 후회할지도 몰라. 너 진짜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진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한다라는 말 자체를 약간 돌려서 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은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너가 우리 집에서 가져갔던 무선 청소기 너희 집에 있어. 다시 찾아봐. 아니야, 그거 나 돌려줬어.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집에 있었다. 여러분이 맞았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지금 생각난 건 무선 청소기밖에 없었어요.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봅시다. I'm scared of rejection. 카드가 나오는데요. 아하, 그렇군요. 나는 거절이라는 것이 두려워. 거절이라는 것이 두렵다는 말은 아주 상당히 이분이 여러분들과 뭔가를 다시 잘해보고 싶다라는 말로 느껴져요. 그렇게 볼 땐 이건 이제 뭐 새롭게 만나고 있는 분이다, 뭐 썸을 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뭐 썸을 타고 있고 좀 알아가는 분이라면은 여러분이 자신을 깔까봐 그게 두렵다라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이건 과거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분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라는 말이라서 계속 메시지를 열어봅시다. 뭐 열면은 뭔가가 더 나올 거예요. 이 두 문장으로만 딱 봤을 때는 이분이 아무튼 뭔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떠났는데 거기서 후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돌아오고 싶다. 그런 말인 거죠. 리젝션이 나왔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계속. 시간이 우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나에게 가져다 줬어. 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시간이 지나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봤을 때 우리라는 것이 무엇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라는 말이죠. I made the wrong choices. 나는 잘못된 선택들을 해버렸네 라고 합니다. 일단은 뭔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들이 다 후회와 관련이 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자,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우리의 관계는 특별하고 달랐어. 그러니까 다른 커플들이 하는 약간은 좀 평범해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둘만의 어떤 색깔이 있었어 라는 그런 느낌이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 라고 합니다. 뭔가 두 분이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연애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카드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죠. 두 분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뭐 패러글라이딩을 타러 간다든지, 뭐 어디 저기 번지 점프하고 막 어디서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커플들. 그런 거였을 수도 있죠. 아무튼 좀 달랐다라는 거죠. 뭔가 모양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그랬다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카드를 계속 열면서 이분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I will wait for a sign from you. 아, 이분 진짜 끝까지 집요하네. 뭔가 이렇게 일률적이네. 그냥 메시지 카드들도 꺼낼 때요, 이렇게 약간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일률적이네. 뭔가
상당히 돌아오고 싶은데 여러분한테 까일까봐 걱정은 되고, 그리고 우리 관계가 지나와서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뭔지 알았고, 우리는 다른 커플들하고 달랐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과도 확실히 차이 나는 무엇인가였어 라는 말이죠. 여러분들로부터의 사인을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 사인을 딱 주면은 그때부터 액션을 할 텐데, 지금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리젝션을 깔 것 같으니까 이분은 뭐 어쩌지 못하고 있다, 약간 나가리다, 약간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I know that I crossed the line with you. 카드가 나옵니다. 난 알고 있어. 뭔가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 크로스드 라인이라는 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너 진짜 선 넘는 말이야, 그 말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거나 뭐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솔직히 영어적 표현에서는 크로스드 라인이라는 게 좀 바람을 핀다 뭐 이런 뜻으로도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진짜 관계라는 것에서 지켜져야 될 선이 있는데 그걸 넘었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뭐 약간 좀 실수라고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아무튼 이분이 조금 문제시되는 어떤 행동은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연락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돌아오고 싶다라는 말인 거죠, 따지고 보면. 자, 이분의 마음을 조금 더 따라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볼게요. The Dragonfly가 나옵니다. 저는 이 카드까지 나오니까 그런데 얘도 그렇고요. 뭐 같냐면, 이분이 일단 여러분을 떠난 게 선을 넘는 관점에서 볼 때 만약에 바람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바람핀 사람하고 관계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꾸준히. 그런데 여러분들과의 어떤 시간들과 비교를 많이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바람을 핀 게 아니다, 그냥 여러분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헤어진 거다, 그런데 크로스 더 라인을 했다, 즉 뭔가 선 넘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선 넘는 말을 하거나 뭐 그런 걸 해서 헤어졌는데, 그 당시는 이제 여러분의 어떤 소중함이랄까 뭐 이런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얘도 그렇고 다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는 존재와 우리 관계라는 것이 너무 확실해진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놓치거나 하는 부분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큰 후회로 남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장 더 열어볼게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하, 뭐 피닉스까지 나오는 말 다 했습니다. 피닉스는 대표적인 제외 카드죠. 제외를 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런데 이 제외가 이분이 후회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후회되면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건 내가 가져가야 될 업보지, 여러분은 다른 사람 만나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뭔가 사인을 주면은 내가 행동을 예시할 텐데 뭔가 여러분하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의지가 있어 보여요. 사인을 기다리겠다라는 말은 이 관계 자체가 끝난 게 얼마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냥 이 문장 자체를 느꼈을 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6개의 지팡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카드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찾아오고 싶다예요. 그거예요. 잠깐만요. 여기는 못된 타로 채널이잖아요. 일명 부정적인 채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개의 지팡이의 관점으로 볼 땐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느낌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가 사귀는 사람이, 그러니까 시작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나인 오브 원즈예요. 그렇군요. 지금 이 남자가 이 망원경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마지막 기회 카드잖아요, 얘가. 그래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느낌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투 오브 스워드의 역방향이에요.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카드네요. 하!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킹 오브 원즈가 있어요. 이분요, 일단은 다 지팡이잖아요. 양자리스러운 어떤
느낌인데, 양자리, 사수자리, 사수자리인데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양자리 시기고 일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식 월식 리딩도 했었는데, 뭔가 이게 강렬한 어떤 에너지가 생겼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에너지예요. 뭐 달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네요. 언더라인은 저지먼트의 역방향인데요. 자, 밑에 선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이 카드가 피닉스 카드인데 지금 여기는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자, 선 카드가 있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스타의 역방향이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7개의 펜타클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뭐 리딩을 할 것조차도 없습니다. 저의 채널뿐만이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도 이제 타로 리딩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웬만하면은 타로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지금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찾아오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삐졌어요. 싸워서 삐졌는데 이렇게 안 풀리는 거죠. 그런데 뭔가 여지를 조금 줘요. 뭐 밥 먹으러 갔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그러면 우리 이거 같이 시켜서 나눠 먹을까? 먹고 싶진 않은데 먹고 싶으면 먹어. 시켜 라고 하는 그 말 딱 들음과 동시에 그 음식을 시키면서 아, 얘가 좀 풀렸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카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분을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분은 찰떡같이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분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사람이 배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서 뭐 여러분한테 까이든 뭐라든 나는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가 안 될 것이다라고 이분이 확정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가봤자 소용이 없고 내가 가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 그거 먹고 싶으면 시켜 얘 라고 하는 그 즉시부터 이분은 정말 열심히 할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저지먼트 역방향이 나왔다라는 말은, 여기에 지금 저지먼트가 있잖아요. 이분이 심사숙고는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 다시 연락을 해볼까 뭔가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별 자체도 상당히 여러분에게 크게 상처가 되고 끝난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상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는 바는 뭐냐면요, 솔직히 이 카드 때문인데요, 뭐 여러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사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이분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 애인이 됐으니 여러분은 정말 잘해줬겠죠. 그런데 이분은 그냥 여러분이 나쁘지 않아서라는 마음으로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귀는 동안에 여러분이 뭘 느꼈냐면은 이분이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으려고 하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너가 나를 좋아해줬잖아. 너가 나를 좋아했으니까 내가 너를 좋아한 거야. 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솔직히 얘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좋아해주니까 그냥 좋아한 걸 따라간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좀 더 나쁘게 본다면 여러분이 이분을 정말 가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분이 끝내 여러분의 사람이 되지 못했으나 다만 여러분이 해주는 어떤 정말로 많은 어떤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다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선택해버렸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막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부담이 됐든 내가 그때 사랑이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안 됐든 뭐가 됐든 이분은 그 당시에는 이 여성분처럼 눈을 가리고 칼을 들고 자신에게 누군가가 오는 것을 막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막았다라는 행동,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폐쇄적이면서 수동적인 어떤 행동인 거잖아요. 그런데 능동태의 대마왕, 킹 오브 원즈가 나왔어요. 이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분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카드들은 뭐냐면,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놓친 건 결국은 내 잘못이구나. 내가 그 당시에 내 마음이 뭔지 몰랐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고 여러분을 놓친 거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난 진짜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어떤 마음을 먹었다라는 어떤 큰 결심인 거죠. 그리고 9개의 지팡이마저도 그런 게, 일단 저는 그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게, 이분 자체가 원래는 상당히 사람을 사귈 때 적극적으로 사귀시는 분 같지는 않고요. 사귐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의 테두리는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데요. 6개의 지팡이는 일단은 사랑의 리딩에서 제외로도 많이 쓰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찾아와야겠다라는 게 좀 커요. 이렇게 불행하게 끝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인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프로젝트를 만든다든지 직책을 만든다든지 심지어 뭐 동네에 있는 뭐 통장이 된다든지 반장이 된다든지 뭐가 됐든 간에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들이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도 알겠고 그것까지도 바뀌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갔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지금 아까 나왔던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사람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다만 내가 기다리는 게 가장 최우선의 방법이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하고 잘 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라기보다도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끝난 거고 더 이상은 여러분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75% 정도 돼요. 나머지 25%는 나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지먼트가 역방향이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액션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뭔가 할 것 같기는 하나, 일단 언더라잉은 저지먼트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뭔가 기다리겠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두 분 어떻게 될지 좀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노 하면 그냥 이거 끝나겠죠, 느낌적으로. 카드를 열어볼게요. Mercury Retrograde 카드가 나옵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 리딩을 보고 있는 이 시점이요, 수성이 역행을 하는 시기일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였냐면 2주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히 날짜를 모르겠는데, 수성의 역행이 일어날 때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작동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전자기기의 오류잖아요. 노트북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꺼진다든지,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갑자기 에어컨의 외부기가 고장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수성의 역행 때거든요. 그런데 수성의 역행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의미하는 게 과거에서 무엇인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좀 제외 카드로 많이 쓰죠. 지금 아무튼 상당히 제외하고 싶은 어떤 분의 강력한 에너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일률적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에너지가 들쑥날쑥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일률적이에요. 자, 7개의 프루시 나옵니다. 그래요. 가위로 싹둑 잘랐어요. 그리고 5개의 링이 나오고요. 마지막 10개의 링스가 있고요. 자,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4개의 프루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카드가 나올 때 이분이 돌아온다라는 그런 카드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카드예요. 그런데 일단 수성의 역행 카드가 나왔으니까 솔직히 이게 말하고 관련이 가장 크거든요. 특히 누군가의 연락이 온다라는 게 좀 커요. 너무 뜬금없이 초등학교 때 동창이 전화 오는 때 있잖아요. 번호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구에게 물어보고 이래서 여러분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연락을 해서 여러분이 전화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수성의 역행의 에너지인데, 아무튼 과거의 어떤 것으로부터의 무엇인가예요. 그러면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링 2개에 프루츠 2개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액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것은 어떤 심리 상태 같은 건데, 제 느낌적으로는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뭐 문자나 연락이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커요.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은. 그리고 수성의 역행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카드는 제가 느껴지기에는 여러분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준 감정 자체가 뭐냐면 뭐 분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가져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맞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모든 돈을 가져갔습니다. 뭐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포함해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10인데 몸 안에 이제 1부터 10이 있는데 거기서 한 3을 떼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에너지인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뭘 하는 거냐면요.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그 에너지예요. 이게 그리워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1일차부터 헤어지는 날까지 여러분이 기억이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되짚어 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나도 이런 말을 했구나 얘한테.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래 걔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겠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한 장이라도 액션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전체적인 어떤 게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딱히 연락이 온다라는 카드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이분도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할 확률이 좀 더 높은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타로는 너무 강하고 나와 있는 메시지도 강해서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카톡 메시지나 이런 거로 올 수는 있어요. 특히나 이제 얘가 인터넷 쪽하고도 좀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화는 못할 것 같고요. 이분이 뭔가 메시지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뜬금없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카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크게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건 연락입니다. 아주 작은 연락이에요. 큰 연락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카드를 좀 열어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볼게요. 여기서도 어떤 힌트 같은 걸 얻을 수가 있겠죠. Yes, I do want to be with you. 여러분이 이렇답니다. 저는 셔플했고 그리고 뽑은 거예요. 보통 이런 것 꺼내면 저는 아닌데요 라고 이제 보통 댓글로 남겨주시잖아요. 그래 맞아 나도 원해. 나도 너와 함께 있길 원해 라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가 봐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Please don't hate me for ghosting you. You didn't deserve it. 카드가 나오네. 아, 그래서였구나. 해석을 해드릴게요. 너를 차단한 것에 대해서 나를 싫어하지 말아줘. 날 미워하지 말아줘. 너는 그럴 대접받은 애는 아니었는데 라고 꺼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함께 있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계속 이제 이 카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이요 이분에게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아무튼 그 상태가 뭐였는지는 몰라도 멈춰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뭘 느낀 것 같냐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수치심 같은 걸 느낀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크로스드 라인인 것 같은데 너가 나를 좋아하는 만큼 내가 너를 좋아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라는 말을 들었다던가 만약 여러분이 그냥 이 사람을 좀 알아가보자 그냥 알아보다가 그냥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만났다면요 이런 말을 안 꺼낼 거예요. 너가 좋아하는 만큼 내가 좋아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너는 좀 속도가 늦겠지 뭐 그럼 좀 더 만나보지 뭐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여러분이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분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마음이 닿지 않은 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해준 만큼 내가 돌려주지 못한 내 마음이 잘못은 아니다라는 건 이분도 알겠죠.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합시다. 정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가지 않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적어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잘해주는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에 대한 생각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있잖아 이렇게까지는 원하지 않아 라든가 뭔가 확실하게 해줬어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뭔지도 확실하게 알았고 그래서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건데 여러분은 뭐 수치심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끊어버리니 이분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죠. 약간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그런 건가? 여러분이 뭐 되게 어려운 무슨 자격증 같은 거 따야 되는데
나 이제부터 들어가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하고 뭐 이런 거 끄는 건가? 그런데 이제 이분이 했던 크로스 더 라인은 뭐냐면 너가 그 자격증 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다던가 뭐 그런 건가? 잘 모르겠어요.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I miss you. Do you? 난 너가 그리워. 너도 그렇니? 라고 물어보고요. 여러분이 I just want you all the time. 여러분은요 그냥 단순히 이분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냥 마냥 좋았어요. 이유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했던 것들이 삽질이었다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될 때 그만큼 또 힘든 게 없죠. 여러분이 지금 이분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카드요 그냥 제가 조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 그러니까 수성의 역행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말실수예요. 이때 벌어지는 게 뭐 전자제품에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너가 못생겼으니까 그랬던 거지 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분이 연락을 하거나 이런 일이 만약에 생기게 됐을 때 감정 다 넣어서 말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듣는 겁니다.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야, 여러분도 뭐 일률적이네요. 이분하고 다시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 이분을 향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꺼낸 거잖아요. 뭐 큐피트 에로 꺼냈으면 말 다 있죠. 두 분이 헤어진 거 맞아요 진짜? 뭐지 이게? 여러분은 너무 일률적인데? 세상에 꼬시고 싶다고요 이 사람을? 그냥 매력적인 사람이다 정도로 남겨놓을게요. 이러면 또 이상하잖아. 봐요, 이게 수성의 역행때 이런 카드들이 나와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고 여러분이 상처 많이 받은 건 맞는데 이렇게 카드를 꺼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꼬셔서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런다고요? 저는 그냥 이분과 계속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나면 똑같아지나 봐요, 여러분이. 그냥 그 사람 생각하면 다시 그 사람과 잘해보고 싶고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해보고 싶고 하는 생각이 자꾸 생기나 봐요. 솔직히 요 두 에너지도요, 솔직히 상당히 시작하는 에너지예요, 사랑을. 여러분이 심지어 차단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오면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연락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야 있는 거라면. 그런데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자, 마지막 카드 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 포함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사랑을 봅시다. 어떤 사랑이 올지요. 사이킥 커넥션인데요. 너의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단순히 단어를 배열하는 것 그 이상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킥 커넥션이라는 게요, 여러분, 정신적인 연결이에요. 자, 이 카드가 딱 나오니까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이 밑에 있는 타로, 얘네들 이제 분홍색 카드들도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알겠고, 이분이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고 싶어 하는데요. 여러분이 차단을 했고, 그리고 나는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을 계속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고 잘해보고 싶은데, 다만 여러분도 이 사람과 하지 않아야 된다, 이 사람과 사귀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상당히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고 여러분도 이분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 카드는 뭐냐면 두 분이 그 생각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떨어져 있는 그 위치에서 서로에 대한 생각이 나고 그 생각들이 서로에게 전달이 되면서 많은 어떤 생각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이 에너지이기도 하거든요. 4개의 프루트. 그러니까 리플렉션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과 나의 관계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는 건데, 그걸 하는 이유가 이분도 여러분이 너무 생각나고 여러분도 이분이 너무 생각나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수성의 역행 때문인 거죠. 이 관점에서 볼 땐 두 분이 서로 떨어진 위치에서 서로의 에너지를 교류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이분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분이 연락을 할 겁니다 라는 어떤 카드가 나왔다면 기다리십시오를 말했을 텐데 그러진 않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호랑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어요. 너에게 하고픈 말 두 번째, 호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상대편이 현재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을까요? 자, 한 장씩 열면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메시지. I want out. 나는 나가고 싶어 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나가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두 분이 같이 살고 있나요? 단순히 그렇게 볼 카드는 아닙니다. 이별이 됐든 아니면은 지금 썸을 타고 있는데 여러분 때문에 혼란스럽든 뭘 하든 지금 그 상황에서는 나가고 싶다라는 말이죠. 즉, 더 이상 이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리를 쓰거나 거기에 신경 쓰거나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말로 일단 느껴집니다. 이 아웃이 유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은 좀 뭔가 좀 힘들어 보여요. 참 긴 문장이 나오는데 I'm better with my mind than my heart. 난 있잖아, 나의 가슴보다 나의 생각이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분이 지금 여러분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이 말이요, 뭐겠어요, 여러분. 가슴은 원하고 있는데 이 생각 자체를 더 중요시한다라는 거죠. 따져본다는 말은 정말 나쁜 말인데 아무튼 뭐 이것저것 생각해봤을 때 나는 여기를 나가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I want out 하고 느낌표를 했겠냐고요.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가슴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좀 땡깡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죠? 약간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만약에 두 분이 이별을 한 거면요,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이 관계로 다시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아주 굳은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한번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Our beliefs were just too different. I couldn't reconcile mine to yours. 야, 이분 세게 나오네. 우리의 믿음은 너무 달랐어. 이 믿음이라는 게 뭐 종교도 포함을 하고요. 두 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너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그 생각과 너의 생각이 마찰이 되는 건데 나는 거기서 나의 생각을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 우리의 관계를 화해하고 싶진 않아. 라는 말입니다. 즉, 이분도 뭔지 몰라도 물러서고 싶지는 않다는 말로 느껴져요. 너무 일률적으로 자꾸 이런 카드를 꺼내서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I want you to see the real me now. 나는 너가 나의 진짜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 I've been hiding from our love for too long. 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나는 그것들을 숨겨왔어. 라고 합니다. 이게요, 솔직히 어떤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사랑을 잘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살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원래 그렇게 안 했던 사람으로 보이죠. 원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카드거든 하거든요, 얘가.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얘네들을 봤을 때는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상당히 냉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내 모습이야. 라는 그런 말로도 느껴지기는 해요. 너가 지금까지 봤었던 그 모습은 솔직히 나의 진짜 모습은 아니야. 나 은근히 냉정스러운 사람이야. 라는 말로도 느껴집니다. 제가 못돼서 그래요. 이 문장으로 볼 때 뭔가 이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이 관계가 이분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저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You are the best thing in my life. 너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것이었어. 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 과거형이 나왔잖아요. 그 말인 즉슨 이게 끝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I feel you even though we are apart.
난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이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너를 느낄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 말 자체가 이거겠죠. 나가고 싶어? 솔직히 이 6장의 카드로 봤을 땐요, 여러분, 제가 느껴지는 가장 큰 부분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문장으로 봤을 때 두 분이 뭔가 하나의 점으로 만나서 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만나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갈라서자가 된 것 같은데, 거기서 이분이 생각하는 이 문장, 즉 가슴이 여러분을 원해요. 뜻이라는 것 자체가 더 우선되었다는 말이죠, 이 말은. 그래서 이분은 그 뜻을 따라간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어디 외국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될지도 몰라라고 했다면 같이 따라갈게라는 생각은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였겠죠. 그런데 그게 이분의 어떤 상황들과 여러 가지들을 다 맞춰봤을 때는 마인드가 결정을 한 거죠. 그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 오면서 이제 두 분이 안 좋아진 것 같고, 여러분은 여전히 이분에게서 최고의 사람이기는 하나, 지금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 사랑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 같아요. 여전히 느끼고는 있으나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좀 봅시다. 뭐죠? 왜 시덕션이 나오죠? 여러분을 꼬시고 싶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싶다는데 이게 뭐지? 왜 이게 나왔을까요? 자, 그리고 선글라스가 있어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답니다. 아하. 솔직히 선글라스는 스파이 카드로 가장 많이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왜 지켜볼까요? 뭐 지켜볼 수는 있죠. 여러분들을 여전히 느끼고 있고 뭐 그런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 시덕션이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보고 느낀 거라면 여러분이 이런 캐릭터인가요? 그 느낌도 솔직히 좀 드네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전체를 봤을 때. 일단 열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잘 꼬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분이 봤을 때 여러분이 상당히 유혹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인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제외하고서라도 다른 여러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1번. 그리고 여러분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섹시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선글라스를 보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열어봅시다. 뭘 말하는 건지요. 자, 에이스 스워드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자, 행드맨이 있어요. 그래요. 행드맨. 2개의 칼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의 칼인데 2개 칼이에요. 방어 모드예요. 그렇겠죠. 지금 I want out이 나왔으니까.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개의 칼이 뒤집어져 있어요. 10개의 칼이요. 10개의 칼이 뒤집어져 있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자, 언더라인 봅시다. 엠페러의 역방향입니다. 밑에 문이 있어요. 밑에 문이 있어요, 여러분. 자, 또 구독자가 빠져나갈 그런 리딩이 돼버렸어요. 자, 퀸 오브 원즈가 있어요. 자, 이 카드가 뭐냐? 시덕션입니다. 에이스 컵이 뒤집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여지는 게 뭔가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확실한 게 하나가. 그런데 일단 에너지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선글라스는 말 그대로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건데, 지켜본다는 게 좀 심하게 본다면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여러분이 퇴근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너무 소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SNS를 본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아무튼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시덕션으로 느낀다예요. 솔직히 이 시덕션이 나왔을 때 이 사람 왜 이래? 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여러분을 절대로 다시 뭘 하지 않아야지, 이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가야지 라고 했는데, 그럼 이 에너지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런 에너지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말은 돼요. 그래서 일단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에이스 스워드가 있죠. 에이스 스워드는 새로운 시작인데요.
에이스 원즈가 나왔거나 에이스 컵이 나왔거나 뭐 다른 것들이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에이스는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시작인데 칼은 의미하는 게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정말 몸짱이 돼야겠어.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야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난 뭘 해야 되지? KFC를 끊어야겠어. 치킨을 끊어야겠어. 그러면 그 치킨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얘예요. 담배를 끊어야겠어. 오늘부터 마라톤을 하려면. 그게 바로 에이스 칼의 의미예요. 즉 무엇인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 위해서 잘라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흐름으로 봤을 땐 여러분을 잘라내는 거겠죠. 아무튼 뭔가가 명확해진 생각이 있고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은 지금 현재 묶여져 버렸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분이 물고기 자리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 에너지가 I want out입니다. 나는 여기서 풀려나서 자유롭고 싶어라는 그런 에너지인 거죠. 거기다 솔직히 이게 뭔가 시각을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요 진짜로 핸드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묶여져 버렸고 나는 여기서 다소 희생적인 사람이 되었어 라는 그런 느낌을 갖나 봐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두 개의 칼이 나왔습니다. 두 개의 칼은 방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누군가가 다가올 때 이 칼 두 개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뒤에 달이 떠 있죠. 달은 스산한 에너지를 의미해요. 달은 너무 감성적이야, 아름다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달이 갖고 있는 것은 타로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눈 가리고 있죠. 무엇인가를 직면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뭐냐면 두려워서예요. 아무튼 지금 이분은 무엇인가가 두렵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나가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10개의 칼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분이 꺼냈어요. 이분이. 그게 중요해요. 즉 이분이 지금 상처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리딩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의 상대편은 상처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 리딩을 나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10개의 칼이 심지어 뒤집어져서 나왔어요. 그 말인 즉슨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은 겁니다. 지금 이분이. 그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엠페러의 역방향이 됐어요. 솔직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황제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뒤집어지죠. 거세당한 왕이에요. 즉 자신의 발언권이나 에너지 자체가 없어요.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고집이 세다 이런 것도 갖고 있어요. 솔직히 상당히 공격적이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리딩 자체에서는 이게 말 그대로 권력을 다 잃은 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양자리 카드예요. 지금 이 리딩을 보는 시기가 양자리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이 카드들을 두고요. 제가 느껴지는 걸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외모가 출중하다든지 아니면은 말솜씨가 좋다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은 뭔가를 그냥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냥 평범한 분이라고 말하면 좀 죄송하고 아무튼 그냥 순탄하게 그냥 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 이분은요 여러분이라는 사람한테 좀 안 빠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아무튼 이분은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안 빠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뭐 행동 그리고 나와는 다른 모습 뭐 이런 것들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의 사랑 안으로 흔히 말해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냥 정말 쉽게 예를 들게요. 그냥 아는 오빠들, 아는 뭐 동생, 여동생, 뭐 누나들 뭐가 됐든 그런 사람들과 그냥 쉽게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혹은 뭔가 같이 술자리를 자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이분은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고리타분한 분일 수도 있어요. 이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라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분은 그렇게
그렇게 해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힘들었던 분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과 이분 사이에 뭔가 한 가지 주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아니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나는 아이는 안 가질 건데? 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굳이 아이가 필요해? 라던가 그렇게 됐을 때 이분은 또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만약에 생겼다면 이분 입장에서는 그 믿음이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이 없이도, 그리고 요즘에 아이 없이 사는 부부도 많잖아. 뭐 딩크족도 있고 하니까 그러게 뭐가 문제지? 라고 말했겠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그건 너가 자유분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흔히 말해 선배 오빠들과 어디론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혹은 나중에 나와 이별이 될 때 아무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분이 받아들인 걸 수도 있죠. 정말 나쁘게 보면 그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두 분 사이에서는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별이 된 것 같아요. 이분은 여러분이란 사람이 나타나진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리딩의 맥락으로 볼 때 나타나진 사람은요, 내가 좋아해서 만나지는 사람하고는 급이 달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저 사람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한번 벙 하고 이렇게 뭔가가 나와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튼 여러분은 이분에게 나타나진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가는 건데 머릿속으로 계속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란 사람은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고, 그럼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멀리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좀 커요. 하지만 여러분이란 사람이 자신 인생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분은, 아니죠, 그때는 아니었겠죠, 여러분이 사라지고 나서는 본인이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두려워진 겁니다, 지금 사람이. 그 어떤 것도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자, 10개 칼요. 이게 이렇게 나왔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분요, 뒤집어서 꺼냈어요. 아직도 엄청나게 가슴이 아프신 분이에요, 지금 이분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과의 리딩을 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시덕션으로 봤어요. 제가 이 카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매력이라는 것에 빠졌는데 여러분이라는 사람과 가치관도 너무 다르고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마음보다는 생각을 먼저 앞서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람 맞아요. 맞아요. 떨어져 있는 이 순간에도 같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제일 처음에 꺼냈잖아요. 지금 이분은 이게 고통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글쎄요,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이 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린다라고 했는데 바꿔 말하면 이 말이요, 여러분하고 너무 달랐으니까 나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말인 건데,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여러분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면 나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있어 라는 말로도 쓸 수 있거든요. 이 카드가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이라면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 느낌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나댄다, 여러분이 너무 막 이렇게 흔히 말해 나쁜 말로 물란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자유분방했던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막 너무 막 뭐 심각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심각하게 한다는 말은 잘못됐고, 아무튼 이분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게 사랑의 감정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를 빠져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군대를 갔어요. 근데 어떻게 뺑뺑이가 잘못
돌려져가지고 정말 힘든 부대를 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군대를 갔으니 적응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대하는 날짜는 있을 것이고 그 제대가 끝나면 나는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그 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힘든데 뭐 어쩌겠냐는 거죠. 내가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좀 뭔가 간첩이라도 잡아서 좀 조기 전역을 한다면 내가 그렇게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볼게요. 여러분의 카드를 꺼내봐야지 알겠지만요. 저는 이분이 여러분과 많이 달랐다고 봐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 자, 블랙문 릴리스 카드가 나옵니다. 또 이런 카드가 나오나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킹 오브 윙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해가 안 되네요. 뭔가 안 좋은 카드가 나올 법했는데. 오, 컨티뉴가 나왔어요. 3개의 컵이 있어요.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야, 킹 로즈가 있네요. 두 분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해서 카드를 꺼냈는데 이렇게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얘는 뒤집어 놓을게요. 이 4장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두 분이 만나서 화해를 한다는 겁니다. 뭐 친구로 남는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게 Here to make friends라고 되어 있죠. 즉 심각한 관계로 가지 않고 친구로 남던지 아니면 아는 사람으로 남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to be continued가 있죠. 아직까지 이것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카드예요. 그런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이것 자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맞아서 무엇인가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무엇인가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킹 로즈가 있고 킹 링스가 있어요. 저는 이게 그냥 두 분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동전 사인, 한 분이 지팡이 사인, 뭐 그렇게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에너지로 본다면 뭔가 이제 진중한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그냥 두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킹 로즈 즉 지팡이 사인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인 어떤 분이 이 모든 걸 한다라는 거예요. 화해를 하고 이전의 관계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화해하고 우리 좋은 관계로 지내자예요. 그거예요. 단순히 보면 아무튼 어떤 한 분이 연락을 해서 뭐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뭐 화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앞에 블랙문 릴리스가 나와 있잖아요. 솔직히 이 카드는 제가 이 덱에서 가장 꺼려하는 카드기는 합니다. 제가 이 카드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안 좋은 느낌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한이에요. 블랙문 릴리스는요. 핍박을 받은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핍박을 받았으면 하늘로 남잖아요. 그래서 이 릴리스가 악마랑 결합을 해요. 그래서 악마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힘을 얻게 돼요. 근데 그 힘이 뭐냐면 남성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 남성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성기능을 마비시켜요. 약간 그런 신화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상당히 불순했다라는 그런 어떤 누명 아닌 누명을 쓰게 되었고 아무튼 그래서 악마와 결탁하게 되었고 뭐 그런 거예요. 이 카드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카드예요. 이 문 카드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 블랙문 릴리스가 또 의미하는 게 물고기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물고기 자리 카드가 나와서 진짜 물고기 자리와 관련이 있나? 라고도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그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고요. 제가요 머릿속으로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정리가 안 돼서요. 최대한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분의 에너지로 보여지거든요. 솔직히 이게 여러분의 에너지로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에너지로도 볼게요. 나중에
이분이 여러분을 만나러 나와서 스벅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로 남자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래 껄껄껄 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 지난 일은 다 접어두자라고 하는 게요. 이 카드의 관점으로 볼 때는 거짓입니다. 즉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분에게 있어서는 마약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귀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벗어날 수 없는 그 에너지 때문에 그 자리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안에서 이분이 갖게 되는 것은 분노입니다. 점점 여러분에 대한 어떤 분노가 쌓여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풀리게 될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를 마음속 안에서 키워갈 거예요. 이게 나쁘게 보면 복수예요. 복수 카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요.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진정으로 빠졌던 사람이 복수의 칼날은 더 깊어진다 뭐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분이 시덕션을 꺼냈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에너지로 본다면 이게 뭐냐면요. 이분이 이 두 개 다 여러분의 육체에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와서 친구로 남는다라는 이 말도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 때문이에요. 좀 좋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건데요. 지금 이분은 단순히 여러분의 그 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력이든 뭐든 간에 이분의 어떤 마음 상태와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에게 있어서는 다소 좋지 않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소 좋지 않은 마음. 나쁘게 보면은 나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야지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건 그렇지 않아요. 댓글에 카드 한 장 나오면 그걸 끝까지 파서 악착같이 그걸 부정적으로 말한다라고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리더기는 해요. 그런데 카드가 나온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카드가 나왔다면 화해를 하잖아요. 그 화해도 진정한 화해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분이 너무 좋았다면 이분하고 잘 돼서 그래 화해해서 다시 좋은 사랑으로 가겠지 라고 하는 걸 듣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왜 나왔겠냐고요. 다른 게 나왔겠죠. 다른 걸 놉시다 그냥. 뭘 놓을까요? 선 이런 거 없나? 솔라 이클립스 이런 거 놔도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럼 얘를 무시하고 가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카드로는 두 분이 화해한다는 건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은 이전처럼 연락하고 그냥 지내는데 제 느낌적으로는 관계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관계라는 게 사귀는 거죠. 다시 재회해서 만나서 뭐 서로 뭐 애인이고 뭐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다만 친하게 지내시는 건데요. 그 친한 거 밑에 깔려있는 마인드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상당히 어둡게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분과의 관계를 좀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전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분 같아요. 거기다 좀 집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단순하게 섹스라고만 볼 때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상관없어요. 저도 즐기면 되니까요. 라고 하시면 만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요. 기저에 깔려있는 건 마약 같은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분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분이요. 여러분은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왜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갔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라 하면은 이건 여러분의 리딩이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제네럴이니까 여러분하고 상대편이 바뀌어서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분은 바람둥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바람둥이인데 그냥 바람둥이도 아니고 너무나 우리 흔히 말하는 선수 같은 바람둥이인데 여러분이 거기 빠져갖고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다는 그 말밖에 안 돼요, 지금 이 리딩은. 그런데 블랙문 릴리스의 관점에서 볼 땐 이 카드를 어떻게 좋게 말하죠? 이걸 어떻게 좋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안 좋은 에너지가 다 사라지고 두 분은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겠죠. 올바른 타로 리더라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부족한가 봐요. 자, 여러분의 카드를 엽시다. 그러면 뭔가가 또 나오겠죠. 자, 카드를 한 장 열게요. My heart is yearning for you. 나의 마음은 너를 갈망해. 여러분이요, 뭔가 상당히 정열적인 분 같아요. 계속 그렇게 카드가 여러분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Maybe this break is for good reason. Maybe this time apart will help us come back together.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우리가 다시 합쳐질 수 있는 것을 도와주게 하는 것일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강력하게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에 대한 의심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끌려다닌 거예요. 지금 엠페러의 역방향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데요,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랑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에 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받기 싫다는 거죠. 그겁니다. Love is the answer. 사랑이 답이잖아 라고 여러분이 말을 합니다. 어떤 온도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게 이분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사람들에 대한 생각, 뭐 가장 그냥 보편적으로 들어가면 뭐 종교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뭐가 됐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은 찰떡같이 번 돈 다 저금해야 된다라는 스타일인데 여러분은 무슨 소리 하냐고,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좀 쓰고 죽어야지, 또 내일 벌면 되잖아 라는 그런 거였다든지, 아무튼 그런 부분이면은 애시당초 안 만났으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카드가 알려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끌렸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I'm in so much pain 카드가 나옵니다. 난 너무 아파. 여러분도 아픈가 봐요, 이분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봅시다. 여러분은 이분을요, 피닉스로 봐요. 재회를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이분을 다시 찾아오고 싶은가 봐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화해를 신청하는 건가? 한 장만 더 열어봅시다. He's on the ring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지금요, 이게 그런 건가? 이 카드를 꺼냈다면 이분이 어떤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카드의 흐름은 뭐냐면 여러분이 조금 자유분방했다라는 느낌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 사람이 자유분방했다라면 이런 카드들을 꺼낼 수 없어요. 특히나 얘네들. 이게 다들 하나같이 방어고 뭐 이런 건데 지금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도대체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프고 이런 건데 왜 키스 온 더 링을 꺼냈을까요?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적혀 있습니다. 원나잇 스탠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이렇게 걸려있는 세 개의 열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재회를 하고 싶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그냥 제 느낌적으로는 우리 너무 가슴 아팠어요. 우리 10년 사귀었어요. 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어플이 됐든
어떻게 뭐 건너다리 알아서 뭐 아는 사람이든 뭐든 이 관계 자체가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가벼운 사랑이 큰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그런데 솔직히 그것도 어떤 표면적인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블랙문 릴리스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꺼냈던 카드들도 보면은 이게 그래 너도 나한테 그럴 수 있었겠지만 아유 뭐 이 사랑 이렇게 끝나는 거지 뭐라고 하고 그냥 쿨하고 그냥 깔끔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카드는 여러분이 왜 꺼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여러분이 꺼낸 것은 여러분도 이분 때문에 마음 아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이 답이다라고 여러분이 핑크 카드를 꺼냈다면 여러분이 이분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겠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재회까지도 꺼냈다면 여러분은 이분하고 같이 무엇인가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거고, 지금 여기에 친구가 되자라는 것까지도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회로 연락을 하게 되거나 다시 화해를 하자가 됐거나 뭐가 됐을 때 이분은 꺼내는 게 아니야 우리 친구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솔직히 지금 여러분이 이걸 꺼냈을 때 이 카드 말고 뭐 커피컵이라든가 뭐 그런 카드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카드를 꺼냈을까요? 왜? 이 카드를 여러분이 이 상황에 꺼냈다면 여러분은 진짜 이분을요 뭘로 봤던 거냐면 그냥 가끔 만나서 데이트하고 밥 먹고 그냥 잠자리하고 그랬던 뭐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을 심각하게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라고 하고 여러분이 떠났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걸톡이 나오네요. 자, 제가 꺼내려고 했던 카드가 얘입니다. 커피컵하고 걸톡, 그게 바로 얘죠.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요 평범하지 않아요. 뭔가 평범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카드 하나 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 포함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오게 될지를 좀 볼게요. Manifesting the One 카드가 나오는데요. 아주 조만간에 여러분들의 진짜 사랑이 도착한다라고 합니다. 저 왜 이 카드가요, 여러분? 이분으로 안 보여지죠? 전 여러분 앞에 다른 사람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여러분하고 사랑을 하고 나서요 마음이 슬픈 것과 무엇인가 마음에서 꿈틀거리고 싹 튼다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싹 튼다는 게 슬픔이 됐든 분노가 됐든 그게 기저가 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냥 그래 이 아픔 내가 안고 가자, 그래 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털어지겠지, 이 개념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랑을 이렇게 끝낼 수 없어, 나는 뭔가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강해요. 그런데 이분도 지금 이 사랑 안에서 너무 힘들어서 나가려고 하는 건데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좀 진짜로 친구로 남거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여러분 앞에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분은 여러분하고 맞지 않는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갔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자, 이게 호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세 번째, 거북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북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상대편이 현재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뭔지 메시지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카드를 하나씩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I can't express myself. 나는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없어.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 카드가 딱 나왔을 때 제가 느껴지는 건요, 여러분에게 어떤 답 같은 걸 줬었어야 되는데 그 답을 주지 않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답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 있어서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걸 지금 할 수 없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혹은 만약에 이게 이별이 된 관계라면 이분은 지금 이분 스스로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문장 같아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You've triggered me 카드가 나옵니다. 너는 나를 방아쇠를 당겼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좋게 본다면 이분은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서 그냥 재밌게 살다가 그렇게 그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방아쇠를 당긴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뭐 이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시발점은 여러분이었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두 장을 놓고 보면은 글쎄요,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강해진 건지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카드를 계속 따라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좀 어렵네. 이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에 이분 마음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죠? 그런 거겠죠. 방아쇠를 당겼는데 자신을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 자, 한번 열어봅시다. I'm feeling lost and I don't know what to do about it. 카드가 나오는데요. 나는 지금 상심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거든요. 그렇네. 이분이요. 약간 혼란에 빠진 거네요. 그죠? 제 느낌적으로요, 여러분. 여러분이 최근에 이분한테 고백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고 나서 이분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해서 지금 혼란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고백을 했는데 그쪽에서 답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너에게 하고픈 말을 보러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 가보자고요. 날 있잖아. 너가 화났을 때 했던 말들을 감당할 수 없었어. 그건 너무 상처가 됐어. 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두 분이 다툼은 있었다라는 말이죠. 지금 이 말은. 여러분이 너무 화가 났고 뭔가 말을 내뱉었는데 그 말은 이분에게 상당히 상처가 되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상당히 상심이 되었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방아쇠를 당겼고 나는 지금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어.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판단해 주시길 바래요. 그런데 일단 이별은 된 것 같아요. 싸움을 하면 보통 이별을 하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상심을 꺼냈기 때문에 두 분이 지금은 뭐 연락을 안 하고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I'm so attracted to you. 여러분은 너무 매력적이야. 카드를 꺼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매력적이에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I'm starting to understand our connection. 나는 우리의 관계가 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 라고 하네요. 솔직히 요 6장의 메시지 카드로 제가 살짝 느껴지는 게 있는데 살짝 이분이랑 여러분이 그냥 알고 지낸 상황에 여러분이 고백을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제일 많이 들고요. 일단 그것도 가능성의 하나고 이분은 여러분을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고백을 받고 나서부터 머리가 이제 복잡해진 거죠. 만약에 여기서 노라고 하게 됐을 때 두 분이 뻘쭘해져서 이제 이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해지고 이런 것도 좀 싫은데 아니구나. 여러분이 뭔가 화가 나서 말을 했죠. 그 말인 즉슨 그런 거겠죠. 만약에 저의 관점으로 볼 땐 승배는 왜 이렇게 무감각해요. 전 정말 실망이었어요. 뭐 이런 걸 한 거죠. 그런데 그 말에 이제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했다는 거 정도의 상처받진 않겠죠. 양말 좀 빨아 신고 다녀요. 그 발냄새만큼이나 정말 지독해요. 당신의 마음은. 뭐 이런 말을 했다거나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네. 자, 이걸 꺼내면 안 되는데. 자, 이분이 마음을 봅시다. 도대체 두 분은 무슨 관계였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의 관계가 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라고 한다면 이분이
이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깊이 생각을 안 했다라는 말로도 들리죠? 이제 우리가 뭔지 알 것 같아. 라는 말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단면적으로 보고 있나,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미러예요. 그렇군요. 과거가 일단은 좀 깊었던 두 분이라는 말이죠. 미러가 나왔다는 말은. 웨딩링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사실 같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뭔가를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고백이 됐든 싸움이 됐든 뭐든 간에 그랬던 건 여러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별이 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별이 될 때 여러분들이 선배 발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 말도 했던 거 맞고요. 그리고 나서 두 분이 지금 연락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러가 나왔겠죠. 그리고 떨어져 있어서 연락 안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이분은 여러분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동안에 우리 관계는 무엇이었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시간은 무엇이었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관계가 어떤 것인지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런데 도대체 뭘 트리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고백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또 여기 있어요. 웨딩링은 여러분이 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진짜 이 웨딩을 간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단면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혹은 정말 나와 함께 길게 갈 사람. 그것을 말하는 건데, 앞에 미러가 있다라는 말은 지금 이게 그 영어적인 표현으로 리플렉션이에요. 즉, 그 두 분이 함께 있었던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서 이분이 했던 행동,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했던 섭섭했던 부분,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여러분이 섭섭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게 바로 이 미러고요. 그리고 이 미러 에너지가 여러분을 막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의 몸에서 전기가 나와요. 우리 몸에는 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에 전해질이 있거든요. 그걸 타고 이렇게 쭉 와서 이제 여러분 쪽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했으니까 그 주파수가 여러분에게 가는 거죠. 여러분은 이분의 주파수를 받고 또 이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생각을 막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다시 또 주파수를 타고 이분에게 간다. 뭐 그런 걸 이제 미러링이라고 하죠. 일단은 뭔가가 있어야지 미러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두 분 사이에는 뭔가가 있었던 게 맞는데, 웨딩링이 나왔다라는 말은 일단 여러분은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화가 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양말 발언에서 이분이 상당히 상처받은 것도 맞다라는 거죠. 그런 건 또 우리 은근히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대놓고 좀 발냄새가 너무 심하다라고 했다면 그건 좀 여러분도 잘못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오브 원즈가 있어요. 그렇군요. 세상에. 교황님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 황소자리 카드인데 지금 이게 올라갈 건 아마 양자리 때 올라가는 건데 곧 황소자리가 되죠. 혹은 이분이 황소자리거나. 그런데 이제 이 황소자리 카드인 교황님 카드가 의미하는 게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결혼과 관련된 부분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이 결혼을 안 한다라고 했나?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뭐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한 건 이제 결혼을 하자라는 말이었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요. 계속 가봅시다. 자, 10개 원즈의 역방향이에요. 그렇군요. 여러분 때문에 이분 많이 힘듭니다. 지금 이 카드가 이 카드거든요. 좀 많이 힘들다. 근데 마지막에 5개의 지팡이가 있거든요.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8개의 지팡이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밑에 스트렝스가 있었거든요. 의미하는 바가 좀 크고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데스가 있네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개의 동전인데요. 여러분, 8개의 지팡이 있죠? 스트렝스가 8번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기 무한대 8번이 있고요. 심지어 밑에 또 8번 카드가 또 있고 그래요. 데스가 있고, 이건 정갈자리고요. 정갈자리는 황소자리와 마주보는 별자리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난 있잖아,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없어. 나 지금 나의 상태를 표현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어떨 때 저런 말을 쓰는 걸까요? 느낌은 오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 문장이 이분이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 건데 그걸 내가 표현을 못하겠다는 말인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를 내가 정리를 못하겠다는 말인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방아쇠를 당긴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매력적인 사람 맞고요.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 카드들도 쭈르륵 꺼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언더라인의 8개 지팡이인데요. 8개 지팡이가 일단은 가장 많이 의미하는 게요, 그냥 단면적인 의미로는요, 그러니까 보통 타로 공책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메시지가 온다랑 상당히 바쁘다, 비지하다 삶이, 뭐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뜻하지 않은 소식과 일들이 나에게 닥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솔직히 이게 디바인 인터벤션이라는 카드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이 일이 왜 나한테 왔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다시 또 신호등으로 갑니다. 늘 제가 드는 예가 있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사귀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거였던 거죠. 자, 그런데 신호등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정말 멋진 사람이 하나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호등을 지나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이제 건너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갑을 주워줬고, 그리고 지갑을 떨어뜨리셨어요 라고 하고, 그분은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에게 뭐 밥을 사고 싶다 라던가 뭔가 해서 이제 명함을 준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밥을 먹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뭐 그런 건 너무 드라마잖아요. 만약에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삶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만남이 그 이전의 아픔을 점점 털어내게 하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 디바인 인터벤션은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랑에서 못 태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우주가 간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줬고, 그 사람을 여러분의 신호등 바로 옆에 위치하게 해줬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지갑을 떨어뜨리게 해줬고, 그 지갑을 여러분이 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게 디바인 인터벤션이에요. 그것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픔을 덜어내기 위해서 우주가 도와줬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의미의 카드가 바로 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후죽순으로 뉴스가 온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솔직히 이 8번 지팡이 카드가 나오면 밑에 나와 있는 카드가 뭐냐라고 해서 보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밑에 스트렝스 있었어요. 일단 스트렝스는 정말 끈끈한 믿음을 가진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사자하고 사람인데. 물론 요즘에 쇼츠에서 보면은 막 사자가 달려와가지고 막 안기고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건 어릴 때부터 키웠던 거다 보니까 그 사자가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믿음을 의미하는 게 바로 얘기도 하고요. 사자자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끌린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그게 바로 이 어트랙트겠죠. 뭐가 됐든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변화의 카드가 있고요. 이 변화는 뭔가를 끝내고 다시 새롭게 내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을 털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8개의 동전이 나왔는데, 이건 단순하게 보면 직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 라고 볼 땐 이분이 백수였는데 이제 열심히 일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아무튼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열심히 무엇인가 집중해서 내가 책임지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고, 888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다 보면은 8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확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작았던 것에서 뭔가가 확장이 된다라는 그런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결혼 카드가 있었고, 그리고 옆에 자, 페이지 오브 원즈가 있었어요. 자, 페이지 오브 원즈는 뭐냐면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온다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교황님 카드가 나왔어요. 교황님은 단순히 결혼으로 볼 건 아니고, 원래 갖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예요. 그게 뭐 사랑이 됐든 뭐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예요. 모든 사람이 앞으로 뛰어가는데 나만 뒤로 뛰어가서 간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친 짓이잖아요. 좀 더 앞으로 뛰어가는데 너 왜 뒤로 가? 근데 나는 그 뒤로 뛰어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얘예요. 그런데 10개의 지팡이에 역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 건데 나는 너무 힘들어. 이 힘든 게 끝나지 않아 예요. 그런데 그 옆에 다툼이 있어요. 솔직히 요 두 장 카드는요, 요렇게 맞물려 봤을 때는요, 결혼이라고 볼 땐 이 결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결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분이 거쳐가야 될 많은 난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가족의 반대였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반대였다든지 아니면 이분이 결정 내리지 못했던 어떤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나는 아직까지 뭐 일을 좀 더 해야 된다든지 뭘 이뤄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생각이 있다면 결혼은 지금 하고 싶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동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느껴지는 요 두 장의 카드는 이분 자체의 삶에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일적인 부분에서 뭔가 잘 안 풀리거나 혹은 뭔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 좋은 소식을 들고 왔고 그것은 옳은 것인데 나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든데 이 힘든 것 자체가 나를 너무 혼란을 줘요. 그런데 일단 8개의 지팡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8개 지팡이가 어떤 식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좋은 소식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이 저는 뭔지 몰라요. 좋은 소식은 너와 오랫동안 함께 하겠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서 기저됐던 것은 내가 아주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힘듦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느껴지기에 이것은 환경 같아요. 그런데 뭐가 됐든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가 오는 건데 지금 요렇게 왔고 요렇게 왔고 요렇게 왔다면 지금 이 분이 밑에 3개의 칼에 역방향이 있네요. 여러분들을 두고 힐링도 해보고 뭐 아픔도 털어내보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안 되는 거면 내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맞구나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계속 결혼과 관련된 카드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진짜 결혼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방아쇠를 당겼다라는 말은 그 결혼이라는 말을 시작한 건 여러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혼으로 봤을 때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결혼으로 봤을 때는 두 분이 합의하에 결혼은 좀 미루자, 좀 몇 년 뒤에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시동을 건 게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결혼으로 볼 때는요. 아니면 단순히 볼 때는 지금 이게 여러분이 뭔가 불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나 했던 건 이제 여러분인 거죠. 아무튼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요, 매력이 느껴진다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뭔가 일이 왔어요. 일이 오고 있는 건데 지금 밑에 여러분들하고 뭔가 잘 되는 것이거든요. 솔직히요, 881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다는 말은 이 관계가 그냥 단순히 사귀고 좀 괜찮고 그랬는데 몇 달 사귀보니까 아니었어 예, 약간 요 느낌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결혼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의 관계예요 이게. 자, 일단 이렇게 냅두고 두 분 어떻게 될지 봅시다. 카드를 하나 열어볼게요. 리브라가 나옵니다. 천칭자리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천칭자리 카드가 나왔는데요. 천칭은 일단 가을의 별자리죠. 9월 24일부터 10월 22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천칭자리 때가 되면 그때 뭔가가 있겠다도 가능은 한데요. 굳이 지금 이 천칭자리와 맞춰본다면 얼마 전이었죠. 3월 25일 날에 월식이 있었는데 그때 천칭자리에서 일어나기는 했었죠. 그런데 이 천칭자리의 룰러, 그러니까 주인 같은 애가 비너스입니다. 사랑의 별이고요. 리브라 자체가요,
사랑을 대변하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랑을 가지고 올 건가 봐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이 리딩 안에 천칭자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천칭자리 카드는 없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자, 6개의 프루츠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나비가 나와요. 나비. 나이트 오브 프루츠가 나와요. 그렇군요. 마지막 카드 센트 홈 카드가 나오네요.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퀸 미러가 나왔어요. 나쁜 년 카드가 나왔어요. The Bitch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밑에 페이지 컵이 있어요. 뭐죠? 자, 일단 카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장은요, 재회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 두 장은 엔딩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리브라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카드가 천칭짜리 카드예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여러분이 천칭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여러분이 못된 년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에너지를 한다라는 말인데, 솔직히 이 퀸 미러가 어떤 에너지냐면요, 명확한 생각이에요. 명확한 생각. 그리고 그게 상당히 뚜렷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이 16번 카드가 있어요. 여기 집으로 돌려보낸다라는 카드인데, 무엇인가가 종결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떤 사건 사고를 말해요. 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건 사고가 여러분에게 가는 마음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다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확실해졌다예요. 지금 카드가 말해주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에 퀸미러가 나와서 전 혹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엔딩이 되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이 나서 온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카드들 중에서 어떤 그 삼각관계나 이분이 뭐 누군가와 사귀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 16번 카드와 일맥상통한 건 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일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 일이 이분을 냉정하게 만들거든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냉정이라는 게 차갑고 못됐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카드 의미는 그거긴 해요. 그러니까 밑에 빛이라고 적어놨겠죠. 그런데 리브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천칭은 딴 거 아니고요, 정당한 대가의 별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주면 내가 하나를 받으면 돼요. 우리가 보통 뭐 줄 때 뭐 성의로 좀 더 준비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하나를 드린 거고 하나를 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천칭자리예요. 다만 내가 하나를 줬는데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천칭자리 여러분들은 빡 돌아버리죠. 그런 정도의 뭔가 정도라는 것이 좀 중요한 게 천칭자리지만 또 한편으로 사랑의 별자리이기도 하죠. 아무튼 제 느낌적으로는요, 여러분, 이분의 에너지가 비치가 된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볼 때는요, 결혼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두 분이 결혼 얘기가 오고 갔는데 이분 쪽에서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약간 좀 서운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뭐 오고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우리 됐다 하지 말자, 뭐 결혼이고 나발이고 끝내자 라고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 타워의 관점 뭐냐면, 이분의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이분을 어떻게 깨닫게 만드는 거냐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이 결혼을 포기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나에게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구나. 그래서 난 여러분을 찾아와야겠다 해서 재회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 비치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분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이해를 이제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분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말이죠. 아닙니다. 저는 제 할 거 할게요 라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나빠 보이더라도. 이 일이 중요합니다. 뭔지는 몰라요. 다소 안 좋게 보이는 일이 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일 자체가 따지고 보면은 이분에게 있어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이분이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뭐 개업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뭔가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분에게 있어서 더 스트레스를 준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잘 안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을 놓친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있을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한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거기서 정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일이 벌어졌다. 그래도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게 얼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정말 딱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되면서 뭔가 액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 안 좋게 벌어진다는 일 있잖아요. 이게 저는 예로 보입니다. 좋은 뉴스. 뭐 자유가 됐든 뭐가 됐든 왜 자유란 말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이제 여러분에게 뭔가 연락을 할 겁니다. 이건 연락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예요. 100%입니다. 왜냐면요. 나이트 프루츠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제외 카드고 이게 제외 카드예요. 밑에 하나 더 봅시다. 페이지 프루츠가 있네요. I am sorry 카드고요. 세상에 나이트 로즈도 있네요. 달려오겠답니다. 그렇네. 드라마가 있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생각도 했단 말이네. 헐밋도 있으니까. 그런 거네요. 여기는 이제 템퍼런스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이분의 에너지 맞네요. 나쁜 년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를 다 이해해주고 뭐 그런 입장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 일 때문에. 내 실속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나한테 그런 거 바라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선을 긋 건 긋고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할 말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Honestly, I don't want to be in a relationship right now. 카드가 나옵니다.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 누군가를 사귀고 싶지는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한테 이 말을 들으면 약간 좀 뻥칠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은 지금 좀 혼자 있고 싶다라는 그런 말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누군가와 관계를 해서 피곤해지는 게 싫다라는 말로 느껴져요. 그러면은 이분 때문이었겠죠. 그죠? 그런 말인 것 같고 I don't want to lose your love. I'm afraid I might lose you. 이 얼마나 반대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이 오락가락 한단 말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솔직히 나는 지금 누군가와 사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으면서도 있잖아. 난 너와의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가 너와의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워 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중이다 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계속 느낌적으로 결혼에 준하는 적어도 약혼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나 그냥 지금 싱글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누구와 관계하고 막 또 귀찮아 뭐 이것도 챙겨야 되고 막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리고 거기 때문에 또 막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싫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I imagine you naked 카드가 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얘도 8번이네요. 오늘 8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 사자자리 카드. 느낌적으로요. 진짜 사자자리 때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자자리가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약 한 3개월? 4개월 남은 거잖아요. 이 리딩 올라가고 나서 진짜 8월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드네요. 8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은 확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관계가 좀 더 커질 거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꾸리해요. 야해요. 이 상대편이 벗고 있는 걸 상상했대요. I imagine you naked. 그러니까 이분이 몸짱이었든 뭘 했든 간에 여러분은 이분을 사랑한다기보다 사랑한단 말 했네. 그런데 이제 거기다 더하기 약간 이분의 벗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약간 거시기해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just want you all the time. 심지어 얘도 8번이네. 8이요, 여러분. 이게요, 무한대잖아요. 무한대라는, 인피니티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하나가 생기면 그게 또 생기고 이래서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너를 원해. 항상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카드가 거의 다 나왔잖아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여러분이요, 이분을 떠난 게 싫어서 떠난 게 아니고요, 사연이 있어서 떠난 것 같아요. 이 사연이 그 우리 맨날 댓글에 올라오는 뭐 그 사람이 저를 놔두고 뭐 바람을 폈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 결혼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은 중대한 결정, 이런 것에서 두 분이 뭔가가 부딪혔던 것 같아요. 자, 내려봅시다. 여러분이 라이트닝을 꺼내네요. 근데 솔직히 이 카드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라이트닝. 쇼킹 뉴스. 아하. 패션이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이분을 보면은 그냥 끌리 나와요. 맞네. 이분이 약간 헬스클럽 트레이너신가 보네. 이분을 보고 계속 벗고 있는 거 상상하는데, 솔직히 이게 그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약간 몸짱이거나 아니면 아주 잘생겼거나 이쁘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좀 끌렸나 보네. 아무튼 이분을 생각하면 라이트닝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솔직히 이게 저는 예로도 느껴지거든요. 이게 쇼킹 뉴스라는 카드예요. 이분에게 뭔가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여러분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처럼도 느껴지네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도 이 소식을 알게 된다라는 것 같아요. 이 소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요, 급작스럽게 오게 될 거예요. 급작스럽게. 뭘까요 도대체? 마지막 카드 열고 마무리할 텐데, 이 카드는 여러분의 이 상대편 포함해서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 볼게요. 마지막까지 재회가 나오네요. 트윈플레임 유니언입니다. 아무튼 다시 만나시게 될 건가 봐요. 트윈플레임이라는 말 자체가 두 분이 뭔가가 이루어지기 힘들었단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와요. 그리고 그 일은 두 분의 상황 자체를 다 바꿔놓게 되고요. 그럼과 동시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트윈플레임이 만나는 데잖아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거북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진행을 해본 너에게 하고픈 말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